예,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종북 세력이라는 표현은 법률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상임위장이라든가 그리고 이 법무부나 검찰에서 특히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요번에 공소장에 나와 있는 이 종북 세력이라는 표현들은 제가 지금 공소장을 다시 봤습니다만은 검찰이 종북 세력이라는 표현을 썼다기보다는 원세훈 국정원장이 원장님 지시사항 말씀이라는 것을 매월 전국 지부장들이 모이는 부서장 회의에서 전 부장 회의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국정 수행에 비협조적인 사람을 모두 종북 세력 또는 영향권에 있는 세력이라고 규정을 하고서 이 종북 세력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도 종북 세력과 동일하게 놓고 비판하고 공격하는 이러한 그렇게 함으로써 국정을 홍보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지지하는 지원하는 이러한 역할이 국정원의 역할이다. 이렇게 지시사항을 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그대로 공소장에 기재되면서 표현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종북 세력이라는 표현 자체도 굉장히 불분명하고 법률 용어가 아니고 국정원법 3조에 나와 있는 국내 보안 정보, 그러니까 국정원의 임무가 국정원법 3조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 정보. 그 국내 보안 정보라 함은 대정부 전복 이런 행동에 대한 보안 정보를 말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은 대정부 전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것이니까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 단체 뭐 이런 표현들이 적절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명확하지도 않은 그 법률 용어도 아닌 종북 세력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마치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이 무슨 정부 정책에 반대하면 그것도 다 종북 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종북 세력과 동일시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정치에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한 이게 사실 문제였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공소 사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치 우리 오늘 법사위 회의를 지켜보는 국민들 중에서는 혹시 국정원이 뭐 종북 좌파 세력의 척결이라는 어떤 본연의 업무 마치 이것도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정확하게 말하면은 국정원법 3조에 따른 나와 있는 대정부 전복 세력, 그러니까 국내 보안 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 업무를 주로 하면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해프닝 비슷하게 벌어진 일처럼 이번 국정원 댓글 사건이 그렇게 인식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이 아니라 애시당초 원세훈 국정원장이 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다 종북 세력으로 규정함으로써 야당에 대해서까지 정상적인 국회 우리 헌법상의 그 정당 활동을 하는 야당에 대해서까지 종북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공격하고 선거 때 그 야당의 선거 후보자를 반대하는 그런 의사 표현을 댓글을 통해서 했던 것이 결국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오전에도 제가 질의해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지금 이번에 수사된 내용은 삭제되지 않고 남은 댓글 일부에 대해서만 수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번 검찰의 발표문을 보면은 10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국정원 직원들이 다음 아고라에 대해서도 아이디를 여러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댓글을 작업을 했었는데 그 글들은 2012년 7월 이후에 모두 삭제돼서 확인이 불가능했다.
그리고 나머지 포털 사이트도 글이 삭제됨으로 인해 가지고 추출해내기가 어려웠다. 이런 표현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 보셨습니까? 10쪽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국정원 직원들의 그 댓글 사건은 지금 이번에 공소장이 제기된 73건만 나온 게 아니고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나왔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삭제돼버리고 남아있는 그 일부만 지금 수사대상에 올랐기 때문에 마치 몇 개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굉장히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지난 5년여 동안 이루어져 왔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찬반 클릭 활동, 이 부분도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치 찬반 클릭,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찬반 클릭 활동한 것 중에 보면은 2,961건, 신변 잡기를 제외한 나머지 2,208건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이 중에 대선 관련 찬반 클릭이 57.9%, 정치 관련 찬반 클릭이 19.6%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반인을 가장하기 위해서 신변 잡기를 다수 클릭한 것으로 이렇게 검찰에서 판단을 했고요. 이 찬반 클릭 활동은 사실 본인이 쓴 글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요거는 많이 남아있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을 전체 규모를 추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 찬반 클립의 규모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검찰에서 이번에 수사가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쓴 글입니다. 근데 이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쓴 글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메일 같은 외국 업체의 전자우편을 통해서 사이트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 부분은 신원 확인이 불가능하진 않지만 어려운 건 사실이다. 그래서 검찰에서 이 부분도 수사가 안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는 SNS에 관해서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는 국제 공조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한 가지 지적할 부분은 지금 마치 원세훈 개인의 과잉 충성심에서 비롯된 것처럼 이 사건이 지금 기소가 됐는데 그 다음에 김용판 서울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본인의 윗선의 지지는 없었다라고 하면서 몸통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마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질 때 이영호 청와대 비서관이 내가 몸통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기자회견했던 게 떠오릅니다. 지금 이렇게 5년 동안 광범위하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댓글, 이 정치 개입, 선거 개입 사건이 어떻게 원세훈 개인의 일이겠습니까? 분명히 그 위에 윗선이 있다고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아무런 정치적 고려 없이 이 법대로 수사해서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님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님 순서입니다.